개발 국가의 바이러스 확산은 줄어드는데 미국만 바이러스 확산자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행정부는 병원에 바이러스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질병통제국에 보내지 말고 보건복지부에만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제2의 스테이 앳 홈은 적절한 조치였고 주정부 방침을 어길 때의 처벌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LA타임스가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LA타임스는 또 다른 사설에서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없이 개학을 권고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민세 강국이 온라인으로만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방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애틀란타에서 기간 산업과 관련한 규제 처리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어제 발표한 것과는 반대 방향의 정책안입니다. 대통령은 백인이 흑인보다 더 많이 경찰총에 맞아 숨진다는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 시작됐지만 미국의 승리였던 과거 구소련과의 냉전과는 다릅니다. 각 나라는 경제와 안보로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고 중국보다는 미국에 호감이 많아도 미국의 우방 무시 정책 때문에 무조건 미국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식품회사 고야 CEO의 발언이 보이콧 등의 논란이 되자 현재 대통령의 딸이면서 자문인 이방카 트럼프가 이 회사를 홍보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루스 베이더 연방 대법관이 긴스버그 대법관이 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스테이 앳 홈 정책이 길어지면서 목재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트리하우스를 짓는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뉴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다시 굉장히 확진자나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세계에서 말하자면 하이 인컴 국가요. 돈을 많이 벌고 경제 규모가 큰 국가 가운데서 현재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스웨덴이 유럽에서는 인구가 작고 해서 뭔가 좀 가만 내버려 두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가 아주 나빠졌죠, 상황이. 그 나빠진 스웨덴도 최근에 2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캘리포니아주 지금 너무 많이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편이 됐는데 이 같은 형편에서 지금 이제 연방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대책이 중요하죠. 새로운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각 병원들의 확진자, 사망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질병통제국에 보내지 말라고 지금 행정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만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질병통제국이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최근에 그 백악관과 질병통제국 사이에서 사이가 정말 나빴던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학교를 오픈하라는 킨더가든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유학생들도 온라인으로만 하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추방할 수도 있다고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어제 그런 내용을 발표하고 질병통제국이 학교 리오프닝에 대해서 완화된 조치를 발표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백악관의 발표였는데 질병통제국은 백악관의 그 같은 그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백악관의 태스크포스인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대통령의 말과 다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상황에 백악관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질병통제국에는 데이터를 보내지 마라고 한 것에 대해서 뭔가 투명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그 의심이요. 그 앞에 뭐 합리적이라는 말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뭐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병통제국과 아니면 또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처럼 백악관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백악관이 이 정도로 막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여전히 또 그 이탈자가 생깁니다.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 의원이 지금 계속 거의 중요한 모든 이슈에 있어서 대통령과 그 의견을 달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가 될 가능이 아주 높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그대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말을 빌자면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다. 스마트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스마트한 사람군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생산성이 없을 것이다. 정말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마스크를 쓴다고 사람이 약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지난번에 그 처음에 마스크를 쓴 그 사진이 있었죠. 같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흰 셔츠에다가 다시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도나 명도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같아 보였습니다. 그저 맨눈으로 보기에는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소셜미디어에 그 사진을 올렸는데 이것은 백악관 내부에서 이중적인 그 정책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특히 캘리포니아 주민들께서는 다시 한번 많이 내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 그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처럼 연방정부가 질병통제국이 어떠한 전염병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가장 국민들에게 많은 곳을 줘야지 되는 그런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 데이터도 보내지 않겠다고 하고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무서워지니까 한번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사설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마음가짐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지난 2주일 사이에 하루에 평균 8,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뭐 8,334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달 전과 비교하면요. 하루 확진자가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2배가 넘습니다. 한 달 전에는 3,041명 하루 확진자가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2차 그 셧다운, 그 스테이 앳 홈을 한 정책을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지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테스트를 원하는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모두 테스트를 받으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스트를 하는 타겟을 좀 환자가 많이 나오는 그쪽 커뮤니티, 물론 증상이 있는 분은 테스트 받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난 2주일 사이에 이쪽에서 그 LA 이 지역에서 많이 그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금 그렇게 조금 더 그 시정부, 카운티 정부 측에서는 좀 다잡아야지 될 때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도 있다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증상 같은 것도 전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어졌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알잖아요. 가족끼리 모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믿거라 하면서 전염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난 2주일 사이에 이 LA 카운티 이쪽 지역에서 테스트하면은 확진자가 한 7.1% 정도는 나옵니다. 애리조나의 20%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 앳 홈은 정말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알아진 것이 많죠. 양로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감옥, 거리두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게 딱 그
과학의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드러나죠. 그래서 수감자를 며칠 전에도 8,000명이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석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수감자뿐만이 아니라 수감자와 같이 생활을 해야지 되는 교도관이라든가 여러 그 공무원들의 안전도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실내보다는 실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2차 그 스테이 앳 홈은 당연하게 온 것이고 빨리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족끼리는 가족끼리 알아서 하는 일이고, 저처럼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처럼요. 그러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서로 거리두기 하라는 것을 확실히 그 안전거리 두는 것을 교육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안 하는 것을 가지고 헌법상의 내 권리다. 미국이 자유국가인데 이거 뭐 이렇게 헌법을 들고 나오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사설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헌법이 당신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서 당신이 증상도 없이 감염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법 집행을 강하게 해야지 우리가 빨리 2차 셧다운을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정부와 카운티 관계자들이 법 집행을 정말 심하게 해서요. 그냥 벌금만 줄 것이 아니라 사업주들에게는 그 허가도 취소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렇게 저희 가게는 마스크를 쓰셔야지만 되십니다. 거기 표시해 놓은데 딱 거기 서 계시다가 그 물건값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뭔데 하고 그 직원에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총도 가지고 오고, 진짜 총 가지고 와서 쏘기도 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그로서리 스토어 그 직원들이 이러한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는 것을 집행을 해야지 돼서는 안 된다. 그만큼 그분들은 이중으로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강력한 집행법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지 카운티의 교육위원회가, 교육구가 아니고요. 오렌지 카운티의 교육구가 27군데가 있는데 그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멤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반대를 하고 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안 하고 마스크 쓰는 것도 의무화하지 않고 가을에 개학을 해서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충족시켜줘야지 된다 하는 뭐 일종의 결의안 내지는 안내안 같은 것을 그 권고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권고안 같은 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저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를 봤습니다. 제가 혹시 빠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는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이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색도 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뭐 헌팅턴 비치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비치를 우리가 못 간단 말이야 하고 시위할 때도 그 시위대를 굉장히 그 지지하는 형태로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이 교육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은 뉘앙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봐도 없었고 오늘 봐도 없었고 그 지역의 문제인데도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이에 대한 사설을 쓰지 않았습니다. 좀 불편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다 이게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대신 LA 타임즈가 사설을 썼습니다. LA와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일 큰 교육구는 가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로 했고, 그 LA와 샌디에고뿐이 아니라요. 오늘 아침에는 글렌데일 교육구, 또 파사디나 교육구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체리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그 데이터를 그 데이터도 일부만 가지고 본인들에게 좋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습니다. 다만 다수가 어느 쪽이냐지.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 그 교육위원들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나 마스크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마스크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방해가 된다고도 그 안내문 와이페이퍼에 썼거든요. 왜 방해가 되냐면 아이들이 그 집중력도 없어지고 대단히 harmful하다고 maybe very harmful이라고 했는데 그 배우는데 장애를 주고 아이들이 막 분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커지고 우울증이 마스크 쓰면은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 비율을 줄인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들의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아플 염려도 없는데 왜 계약을 못하냐? 누가 모릅니까?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증상도 없이 집에 가서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런 지적을 하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오렌지 카운티의 그 교육위원들이 문화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어린아이들 건강을 가지고 문화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그 비난을 했습니다. 그 질병통제국이 2살 미만의 어린이나 아니면 그 병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을 때 그 병과 연관이 돼서 뭐 생활하기 힘드신 분들,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뭐 그러신 분들 이런 분들을 빼고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하고 그리고 질병통제국장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쓰면은 2개월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계약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학교도 또 학교가 공립학교도 있지만 사립학교도 있고 다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해줘야 학교가 운영될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또 일하러 가야지 되는 부모님도 계약하길 원하죠. 그러나 만약에 위험한 지역에서 그것도 뭐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계약을 해서 나에게는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1차적으로 우리 아이가 감염이 된다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계약을 하기는 하되 충분히 뭔가가 그 계약을 하기에 적절한 그 준비 같은 것을 하고 나서 해야지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어제 말씀드렸죠. 10명 가운데서 미국 사람들 뭐 당을 가리지 않고 가을에 학교 개학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한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미국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폰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그 번역하는 그런 뉴스를 주로 그런 매체를 통해서 미국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어제 여러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그 선거 결과가 어땠으며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11월 대선과는 연관이 있는가 하는 뉴스를 별로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잠시 뒤에 오늘의 미국이니까요. 간단하게나마 그런 내용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민세관국이 이제 결정을 철회한 거 결정을 왜 철회했을까요? 질 것이 뻔하니까 철회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현 대통령의 현재의 그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앞으로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그 이민 그 관세국에서 이 내용을 철회한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제 원래대로라면 매사추세츠 법원에서
이제 그 고소를 한 측에서 지금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고 주정부별로는 또 캘리포니아 주가 먼저 고소를 했는데 뭐 학생들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전부 뭐 하버드 대학처럼 온라인을 100%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느냐. 그 사이에 학교를 옮기라고 하는데 개강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교를 옮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 거의 교육 전문가들은 전부 알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아마 계속 고소가 이어지면서 법원조차도 너무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서 질 것을 행정부에서 미리 그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어제 뭐 학교 측에서 아무런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민 그 세관국이랑. 그런데 이민 세관국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민 세관국을 관장하는 곳이 그 국토안보부고 국토안보부의 그 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다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7월 6일이었어요. 우리가 추방할 수도 있다. 나가지 않으면 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학교에서 아유 그냥 우리가 그럼 하나 유학생들만 조금 그 온라인 말고 학교에 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하게 하나 그렇게 하려고 해도 스케줄도 안 잡히고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빨리 이 정도로 그 해결이 된 겁니다. 미국 그 매사추세츠의 그 지방 판사가 이제 결국은 합의가 됐다면서 했는데 100만 명 정도 되고 전체 그 대학생의 5% 정도는 되는데 그런데 뭐 한 해에 뭐 한 40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는 쓴다고 하고 돈을 유학생들이 그 정도로 쓰면은 학교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학교를 포함해서 일자리도 뭐 거의 50만 개 정도는 이 그 유학생들이 그 미국의 일자리를 한 4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는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410억 달러 정도를 그 쓴다 여러 가지로 그것은 2018년과 2019년 학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반이민 정책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그룹들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학교도 학교 문을 열어라. 이 같은 그 압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이민과 관련해서 유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도 있고, 대학교 나오고 또 비자 받아서 미국에서 일하다가 또 회사가 스폰서를 해서 이제 회사가 스폰서를 해서 나중에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고 그게 이제 그 이민과 연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있지만 학교 문 열어라. 두 번째는 반이민 정책. 대통령이 이제 선거 캠페인으로 쓰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하나 제일 인상적인 스토리가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들 이런 분들께 물어봤대요. 이거 지금 연방 정부 정책에 이러니까 고소는 한다고 하고 이리저리 이런 일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도 뭔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제 그 스태프들에게 유학생들만 학교 안은 뭐 한 명이 오던 두 명이 오던 누가 감염자일지도 모르고 사회적 거리 유지가 100% 과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위험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기숙사는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학생들 그 추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대1로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교수는 네 하면서 제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밖에 그 한 대에서라도 저는 그 학생들 추방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교수도 있었대요. 그래서 딱딱한 뉴스를 저도 보다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아, 그렇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뭐 이런 생각. 그러나 역시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또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선거에서 각 지역에서 각각 다른 선거가 있었는데 가장 그 중요하게 봐야지 될 게 세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알라바마, 두 번째는 그 텍사스, 세 번째가 메인이 두 번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알라바마주는 제프 세션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법무장관, 지금 두 번째죠. 법무장관이
그 전에 20년 동안을 알라바마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지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전부터 반이민 정책을 썼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아이들 부모랑 떼어놓는 정책 많이 반이민 정책 해줬어요. 그런데 단 하나, 러시아 사태를 법무장관처럼, 말하자면 지금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처럼 이렇게 대통령을 딱 보호를 해야지 되지, 본인이 러시아 대사 만나고 안 만났다고 하고 이런 것이 들통나고 난 뒤에 나는 그럼 깨끗하게 거기서 빠지겠다 해서 그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빠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내 대통령이 불만을 하다가 결국은 해고했죠. 해고하고 나서 본인이 원래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엘라바마의 그 자리에 가서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데, 대통령이 그 선거 전날도 로보콜 돌려서 제프 세션스 하면 안 된다 하고 해서 졌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졌죠. 95% 이상 개표됐을 때 보니까 그 지금 투표율, 지지율 나온 거 보니까 61.1% 상대 후보, 그리고 한 뭐 30몇 퍼센트, 35% 넘었던데요. 그 정도 됐거든요. 25% 이상 차이가 났는데, 상대가 누구냐면은 정치 신인이에요. 대학교 풋볼 코치였었던 사람입니다. 타미 터버빌이라고 그 얼번 그 유니버시티의 풋볼 코치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토론 같은 거 안 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안 나타나려고 했는데, 풋볼 코치니까 또 유명하잖아요. 인지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했고 됐습니다. 이건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승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공화당의 예비선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려지지 않아서 지금 다시 투표를 했는데, 11월 달에 덕 존스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분도 정치에는 신인입니다만은 이 엘라바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강하게 지지했었던 그 공화당의 후보가 검사 시절에 어린아이들을 뭐 그렇게 하고 한 것 때문에 결국은 엘라바마에서 정말 정치 신인인 민주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프 세션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먼저 이제 그 대통령 후보일 때 지지하고 나오면서 본인이 있었던 상원 자리도 내놓고, 이제 73세기 때문에 정치는 은퇴하는 거죠. 오늘 그가 한 말은 나는 옳은 일을 한 거다. 나는 법을 따른 것이다. 내가 그 당시에 러시아 사건에서 수사하는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을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엘라바마는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상원 의석 100석 가운데서 민주당이 현재는 45석, 55석인데 무소속까지 합쳐서요. 버먼트의 그 버니 샌더스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선거를 치르면 47석을 민주당이 확보한 것으로 돼 있고, 공화당이 48석에다가 5석이 지금 토스업이거든요. 5석이 토스업인데 뭐 애리조나도 있고 뭐 텍사스도 있고 메인도 있고 하는데, 지금 다 이쪽 지역이 공화당이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단 민주당이 엘라바마는 갖고 있잖아요. 엘라바마는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전 풋볼 코치가 11월 달에 그 의석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신에 민주당 측에서도 공화당이 지금 콜로라도의 그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그 자리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민주당에서 주고 한쪽은 공화당에서 주기 때문에 5군데가 중요한데, 그 5군데 가운데서 2군데가 지금 뭐 텍사스 메인주가 되는데, 메인주에서 어제 그 예비선거에서 메인주의 주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 후보가 이제 공화당의 그 수잔 콜린스와 겨루게 되는데, 수잔 콜린스는 공화당 가운데서 온건하잖아요. 온건하니까 뉴 잉글랜드 그 메인주에서 공화당인데도 상원 의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상원 의원으로서 아주 그 오래 그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라 지디온이라는 그 민주당 그 후보가 다른 두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조금 강력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잔 콜린스가 그쪽 그 뉴 잉글랜드 메인주에서 브렉 캐버나우 여자로서 그러한 그 문제가 있었는데도 투표를 했고, 또 세금을 그 기업 세금 같은 것 엄청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을 때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그쪽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메인주가 어제 선거를 치른 이 세라 기데온이라는 민주당의 그 하원 의장, 주 하원 의장이 좀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그 로니 잭슨이라고 대통령의 전에 그 백악관의 의사 출신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GOP의 그 노미네이션을 그 따냈습니다. 주 의회의 그 자리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전략 보면은 어제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봤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느끼더군요. 말을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말하니까 중국 갔다가 뭐 파리 기후 조약 갔다가 거의가 근데 그 일괄적으로 흐르는 게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비난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왔다가 그런데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선거가 있는 때에 대통령이 그렇게 그 상대의 라이벌을 욕하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이름을 아침에 NPR 방송이 보도하는 것 보니까 어제 그 54분 동안 혼자 막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질문 받기 전에 31번 조 바이든 이거 나쁘다, 이거 나쁘다, 이거 나쁘다 얘기를 했다는데 아마 조 바이든 후보가 어제 이제 환경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이 같은 그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또 하나는 인상적이었었던 것이 기자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아니 화이트 피플은 어쩌고 말하자면 딱 그런 형태의 얘기였어요. 블랙만 숨져 경찰의 그 총에 맞아서 화이트는 어떻고 화이트는 어떻고 화이트이 더 많이 숨져 화이트이 더 많이 숨지는데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만을 보고 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So white people 하면서 by the way more white people 더 많은 white people이 숨진다 하는데 이것도 체리픽입니다. 2018년경에 이제 그 센서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쭉 중심으로 해서 5년 반 동안 그 경찰 총에 맞아서 숨진 사람을 화이트과 블랙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 말이 맞아요. 숫자상으로는 화이트이 2,495명이었을 때 블랙은 1,301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요, 화이트는요, 미국 인구의 히스패닉계 Y까지 포함해서 75%는 됩니다. 블랙은 10%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숫자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 형태고 또 하나는 남부연합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남부연합기 그냥 좋아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남부연합기 좋아하는 사람 노예제 이런 거 전혀 생각 없이 좋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부연합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예제도 지지를 하고 또 뭐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백인이 우월하다고 믿는다든가 왜냐하면 그 상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백인을 그 기반으로 해서 한인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인 아니라 백인을 그 위하는 내가 당신들을 백인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시그널을 보인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정책을 오늘 그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가서 발표를 할 텐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유튜브로 그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백신이라든가 어떤 치료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좀 전에 다른 이슈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체리픽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모데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뭐 이게 이렇게 성공했다 저렇게 성공했다고 얘기할 때 제약회사잖아요. 본인들이 만드는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긍정적인 어떤 기분 정도는 느껴볼 수 있지만 그것이 뭐 꼭 그 어떤 학회라든가 전문가들 그 자신들의 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완전히 검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너무 많이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마시라 하는 뜻에서 특별하게 뭐가 확정적이 아닐 때는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 대통령이 애틀란타에 가면은 제일 그 실제적으로 나올 것이 그쪽 지역에서 하이웨이 몇 번이든가요? 뭐 공사와 연관된 건데 한마디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때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기간 산업을 할 때, 또 오일 시추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미국 하면은 환경적인 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예전에 그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었던 그 영화가 제목이 뭐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알고 봤더니 수십 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걸렸어. 이 굉장히 까다롭게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50년이 됐는데 닉슨 때 해서 뭐 약자로 NEPA 뭐 이런 형태의 그 법이 있거든요. 뭐 환경법이죠. 환경보호법이죠. 내셔널 뭐 환경 정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주요 타겟은 뭐 키스톤이라든가 다코타라든가 아니면 그 애틀란틱 그쪽 그 코스트에서 오일 시추 같은 것을 뭐 주변의 환경이니 뭐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화학 물질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뭐 우리 빨리빨리 해서 뭐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거고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미국은 하도 규제가 심해서 뭐 제3세계 같아. 뭔가가 되는 일이 없어. 이 정도로 얘기를 해서 오늘 그 UPS에 가서 이 같은 발표를 하고 인터스테이트 75군요. 확장 공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확장 공사를 해서 트럭 그 상업용 어떠한 그 교통수단들 전용 차선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을 발표를 한답니다. 보통 큰 기간 산업 국가가 운영되는 이런 것을 하려면은 환경 점검, 건강 이런 것을 쭉 그 정리를 하는데 4년 반 정도는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없애보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후보가 어제 발표한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 조 바이든 후보는 국가에서 이런 형태로 투자는 하는데 대신 클린 에너지 산업, 깨끗한 거, 굴뚝 나고 연기 나고 하는 것 어차피 미국이 이제 제조업을 다시 가져온다고 인도,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도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할 텐데 못 따라갑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그런 굴뚝 산업을 하는 나라에서 못 따라오는 우리는 새로운 산업으로 가야지 된다 하는 것이 바이든의 공약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비해서 반대 뭐 70년대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며칠 동안에 말씀을 못 드렸었던 것이 있는데 뉴스가 하도 많으니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야 GOYA라는 그 히스패닉계 CEO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과 같이 있는데 좀 이렇게 대통령 듣기 좋은 말을 막 한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커뮤니티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고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주스도 만들고 그러는 회사잖아요. 뭐 식품을 많이 만드는 고야라는 회사의 이 CEO인데 막 보이콧을 하고 그러니까 또 반대에서는 아니 왜 트럼프 대통령 잘한다고 하는데 보이콧해 하면서 또 막 기금을 걷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딸이 촥 들어간 겁니다. 해서 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데 그 고야라고 써 있는 고야 무슨 캔이든가요 하는 것을 이렇게 들고는 너무 좋다고 그 회사의 슬로건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방카 트럼프가 그런 것을 이제 콩이었네요. 고야 빈을 트윗도 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그것도 영어와 스페니쉬로 동시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딸일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은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아들은 적어도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방카 트럼프는 대통령 자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법에 이러한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 행정부의 정책이라든가 행정부의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과 연관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줄줄이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서 이방카가 이렇게 캔에 들어있는 콩을 이렇게 들고 뭐 이거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 얘기도 한 번도 말씀 못 드렸네요.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맥주도 오명이 아닌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맥주 캔에 들어 있었으니까 빈이 코로나 맥주 캔도 들고 있고 그리고 또 뭐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 여러 가지를 이방카 트럼프가
클로락스도요. 클로락스는 캔은 없잖아요. 클로락스도 이렇게 들고 있고 하는 그런 그 패러디 그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것까지 이방카가 그 사력 깊게 생각을 못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의 그 조카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잭슨 조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가 굉장히 그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그 와이프라든가 자녀들에 대해서 무척 고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심리 이런 것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부모 아래서 자랐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그것까지는 알지 모르겠다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3개월 뒤에 뭐 그동안 유산 상속 문제가 있었지만 백악관에 갔답니다. 갔을 때 그때 이미 마이클 플린이라는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 해고되고 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압박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피곤해 보였고 이건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으로서 그랬더니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그 ABC 방송이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은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 했더니 resign, 사임해라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잠시 뒤에 중국과 미국 뉴스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치닫는 긴장 상태인데 전문가들 말을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소련과의 냉전처럼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에 포츠담 선언 이후에 이제 구소련이 그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그 힘을 발휘했었던 동독 쪽에 오지 못하게 막고 나서 완전히 전부 서방 세계 국가들은 그 구소련에서 등을 돌려서 미국 편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까지 최강대국이 됐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제적인 관계를 맺어둔 국가들이 많고 그러나 그 같은 관계가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홍콩 인권 문제 때문에 조금 금이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뭐 한국이 딱 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경제와 안보 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을 지지하도록 하지도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WHO 안 된다, UN 안 된다, 기후변화 거기서 탈퇴하고 늘 그 우방국을 비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진핑이 더 합리적인 냉정한 지도자야라는 얘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고 아직까지는 여러 조사를 보면은 미국이 중국이란 나라보다는 훨씬 호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쪽에 딱 그 모든 국가들이 들러붙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 정도 상태고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연방 대법관은 87세인데 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도 무슨 뭐 면역 체계의 그 문제 감염과 연관이 돼서 항생제를 투여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있지 뭐 위독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나 정말로 해야 돼 하는데 늘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어린아이들 스포츠 때문에 주말에 그런 한 아버지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무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 어린 두 아이들에게 공구를 맡기지는 않았지만 도움을 받아서 그런 형태로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림 컴 트루를 만드는 그런 그 가정이 많아졌고요. 대신에 이런 그 목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50% 이상 올랐대요, 올 들어서.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집 만든 아버지가요, 이 집이 75년 된 집인데 앞으로 75년 뒤에 주인은 바꾸겠지만 이 나무, 그때까지 나무집 있도록 지어야지 하면서 튼튼히 지었다고 하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